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빌런입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번 시간, 문항 분석 시간으로 해보겠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예시 문항이라고 하는 문항이 있습니다. 이게 나온 지가 좀 됐는데요. 여러분들 수능이 좀 바뀌었잖아요. 수학이. 그래서 바뀐 형태의 수능 시험을 출제를 한다면 이렇게 출제할 거다라고 예시 문항을 만든 게 있습니다. 뭐 이거는 당연한 소리지만 예시 문항이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 보기 전에 이미 나와 있었고요. 이 문항 제작이 전 범위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항을 분석을 좀 해보면서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대비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이디어, 접근 방식, 그리고 핵심 개념들을 간략하게 짚어보자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겠습니다. 수원 수투 범위에 대해서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지수법칙 쓰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가 쉬우니까 개념이 하나만 쓰입니다. 하나의 개념만으로도 문제가 풀리는 거죠. 2번입니다. 정적분 값을 구하는 거죠. 참고하실 거. 이 구간이 어떻게 돼 있다? 구간 0에서 좌우로 1씩 이동한 대칭인 구간에서 적분을 하는 거죠.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얘는 뭐 우함수니 기함수니 이런 개념 몰라도 그냥 계산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평행 이동이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추가적으로 배워야 할 게 뭐예요? 공부를 해야 될 게 대칭 이동이죠. 그리고 그래프 그리는 쪽으로 가면 절대값을 씌워서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거 플러스 구간이 다르게 주어졌을 때 함수의 형태가 다르게 식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쉬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매우 단순한 어떤 문제? 극한을 계산하는 그림을 보고 그래프를 보고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고요. 무엇만 잘 보면 돼요. 좌극한이냐 나와 있죠. 이런 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어디에서 어디로 가까워지느냐만 체크하고 그래프만 잘 파악하면 눈으로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지만 눈으로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5번 삼각함수 나왔네요. 자, 무엇을 체크하자? 세타의 범위를 체크하자. 무엇이 바뀔 거기 때문에 삼각함수에 뭐가 바뀌어요? 부호가 바뀔 거잖아요. 각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 플러스이냐 마이너스이냐가 결정이 되죠. 그리고 이 문제는 그냥 계산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얘를 보고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자, 2022 6월 모의고사 15번 문항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5번 문항을 심화시켜서 15번 문항으로 출제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질문, 의심, 견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쉽다 어렵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게 15번 문항 여러분들 체크해 보세요 꼭.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발전할 수 있구나. 문제가 고급지게 만들어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간단한 계산 문제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자, 6번입니다. 그냥 계산하면 되는 문제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함수가 어떻게 주어져 있어요? 범위에 따라서 함수식이 다르게 결정이 되어 있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이 문제를 풀 때, 그리고 평소에 연습을 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풀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그래프입니다. 정의를 사용해서 푸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수학적 정의를 엄밀하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건드려서 여러분들이 풀기 힘든 고난도 문항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차 함수 2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그리고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쉬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꼭 어떻게 수식 정의를 사용해서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삼각함수네요. 삼각. 자, 주기성 체크하시고 최대치수 체크하시고 범위 체크하셔서 그래프를 어디까지 그려야 되는지, 반복되는 그래프가 몇 개, 어느 범위까지 나오는지 체크할 수 있겠죠. 그게 그래프와까지를 읽고 우리가 할 내용입니다.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는 점 체크하면 되겠죠. 만나는 두 점 그냥 체크하면 되죠. 그래서 포인트는 이 그래프와까지를 읽고 우리가 수학 2에서 1이었나요? 배웠던 그런 개념들을 잘 적용시켜서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뒤에 나온 내용은 그냥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문제의 80% 정도를 이해하면 나머지 20% 정도가 어떻게 저절로 풀리게 되는 레전드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는 100% 알아야 돼요. 자,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무슨 문제? 접선 문제네요. 무엇을 가정한다? 점을 t, ft라고 하겠습니다. y를 fx라고 두는 거죠. 그 상태에서 무엇을 구해요? 접선을 구하고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난다고 하니까 0,0을 대입해서 식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머릿속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까요? 자, 접선을 구하면 뭐가 나와요? x와 y와 t 세 개의 문자에 관련된 식이 하나 나오죠? 거기에 무엇을 대입했다? x는 0, y는 0을 대입했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x랑 y가 숫자가 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문자 t에 대한 식 하나만 남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t에 관한 식이 남게 된다. 그럼 얘를 t에 대한 무엇으로 보자? 방정식으로 본다라는 소리죠. 방정식. 네? 어찌고 저찌고는 0. 그리고 얘가 t에 대한 식으로 쓰여져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관점을 바꿔나가는 것. 문제 풀이 순서가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풀이 방법이 결정되어 있는 그런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번. 간단한 로그에 대한 성질이고요. 부등식의 조건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이 로그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로그 그래프인데 a라고 하면 여기가 1이죠? a가 아니라 1인데 양수 a죠. 그러면은 a가 이 부분에 다 있을 수가 있겠네요? 이런 부분에 a가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다 이제 함수값이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1보다 작으니까 2분의 1 여기가 있고요. 2분의 11 여기가 그러면 이 정도의 범위에서 우리가 로그 함수의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를 생각해 보면 된다는 소리죠. 간단한 로그의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얘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런 애가 나오면 얘를 어려운 말로 함수라 그러죠. 함수. 무엇을 체크해 보자? 정의역을 체크해 보자 라는 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번입니다. 3차 함수 나와 있고요. 자, 서로 세 식을 간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fx 빼기 9는 0.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식을 간다라고 하는 건데 얘를 우리가 gx라고 해보죠. gx. gx가 서로 다른 세 식을 가지니까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x 빼기 알파. 얘는 모르시면 그냥 알아주시면 됩니다. x 빼기 감마.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이죠. 그러면 gx도 최고차항 계수가 1입니다. 그래서 1차식 3개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등비수열을 이룬다. 등비수열을 그럼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죠. A, AR, AR제곱. 이런 식으로 연속된 3개의 등비수열을 세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세팅할 수도 있어요. A를 기준으로 해서 R분의 A, 그리고 얘는 AR. 그래서 첫 번째 방식으로 하시던, 두 번째 방식으로 하시던 우리가 3개의 무엇을? 등비수열을 세팅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나는 두 번째 걸로 하겠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 근이 3개가 있는 거니까 이 식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빼기 r분의 a, x 빼기 a, x 빼기 ar.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2개짜리로 인수분해하는 거는 배울 거예요.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걸 배울 겁니다. 근을 가지고. 3차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3개의 근을 알고 있으면 1차식 3개의 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약간 효율성 있게 문제를 풀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교육과정에서 정확히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원 수투 배우니까 이계도 함수를 몰라도 변곡점을 아는 것처럼 변곡점 공부를 해서 3차 함수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뭐 그런 개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개짜리 인수분해도 가능하다. 근을 가지고 3개짜리로 인수분해하는 것도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넘어가요. 잠깐만. 12번. 정말 좋은 문제. 매우 좋은 문제입니다. 네.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3차 함수를 적분하네? 그럼 4차식이 되면서 그 4차식에 BA를 대입해서 실제 정적분 값을 구해서 값이 0보다 크다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계산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건데 변수가 A, B가 나오고 K가 나와서 변수가 3개나 나와서 우리가 한꺼번에 다루기 힘든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계산으로 문항을 해결하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문제를 풀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라, 자, 그럼 어떻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정적분이 무엇이다? 라고 배우죠? 정적분 무엇이다? 정적분이 무엇이다? 넓이다. 이거를 정적분의 활용 단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부등식을 무엇으로 보자? 넓이가 0보다 커요. 라고 보자는 거예요. 자, 넓이를 구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죠. 이게 되죠? 그래프를 그려요. 얘 그래프 그리면 극대랑 극소가 같이 나오는 그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리고 0ab 이런 대수 관계가 있죠? 이 함수를 좀 미분해 보면은,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변곡점의 x좌표가 0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에요.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A, B 이런 대수 관계 있죠? 자, 우리 0 찾았습니다. 그럼 A를 여기라고 하고 B를 여기라고 해요. 넓이가 어떻게?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넓이가 돼서 넓이가 0보다 크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X축을 더 아래로 내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계속 플러스 값이 나오잖아. 그래서 상관없죠. 자, 문제에서는 사실 이 K 값을 바꾸면서 그래프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래프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무엇을 움직이자?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X축의 위치를 위아래로 바꿔보자 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어서 X축이 여기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 부분의 넓이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것이 정적분 값이 되죠? 그래서 0보다 커지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X축의 위치를 막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찾는 거예요? 아,
넓이가 되도록, 넓이니까 항상 플러스 값이 되도록 무엇의 위치를 결정해보자? X축의 위치를 결정해보자 라는 관점으로 이제 이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K값 취소가 되게 되냐? 이 그래프 X축을 왔다 갔다 해보시면 알겠는데, 여기 이제 이 점 있죠? 여기에 X축이 딱 접할 때까지 돼요. 이때 K가 최소값을 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포인트가 뭡니까? 이렇게 쳐다봐야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열린다. 이 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 관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처음에 계산으로 풀었었는데 뭔가 잘 안 풀렸어요. 그럼 과감하게 그 방법을 포기하고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해 보자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들을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정적분이 넓이가 된다라고 하는 게 교과서의 한 챕터로 소단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가죠. 아무튼 이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였어요. 13번입니다. 수학적 귀납법에 관련된 문제고, 이러한 문항은 어떻게 해결한다? 여러분들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을 사서 관련 문항을 풉니다. 그럼 풀립니다. 무조건 처음 보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과 행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관계를 잘 생각을 해서 빈칸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번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니까 1차원 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죠. 얘는 활용 단원에 있는 또 문제인데, 활용, 정답분의 활용 단원에 있는 건데, 얘도 결국 어떠한 문제로 귀결이 되느냐? 그래프를 그리자. 이렇게 결론이 나오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우리 문제 풀었던 12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무엇을 했어요? 결국 우리 그래프를 그렸죠. 결국 그래프로 그리는 문제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3차 함수. A가 이제, 왜 2차 함수밖에 안 되네요. 2차 함수 정도 그려서 그릴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2차 함수를 적분하면 3차 함수가 나오니까 그 정도, 3차 함수 정도. 더 나아가서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까지 퍼펙트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15번. 이런 문항을 푸는 일반화된 방법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교육과정의 특징이 무엇이냐? 대입한다. 그리고 규칙성을 찾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시면 될 거야. 끈기가 있게. 자, 여러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100번째 항까지 더하래요. 설마 다 찾아야 될까? 아닙니다. 무엇이 나오길 기대하는 거예요? 대칭성이나 주기성 같은 규칙성이 나오길 기대하고 꼼꼼하게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해 보는 겁니다. 이 문항 나름의 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면밀하게 보셔야겠죠? 왜 마이너스냐? 라는 거예요. 얘를 물어볼 수도 있죠. 곱한 값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이너스 값을 물어봤느냐는 거예요. 문제를 풀다가 보면 왜 마이너스 값을 구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16번입니다. 등차 수열 주어졌죠? 요즘 트렌드가 뭐예요? 자, 등차 중앙입니다. 얘가 트렌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얘가 아니면 사실 그냥 계산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어차피 등차 수열이니까 뭐예요? 첫 번째 항과 등차 두 개만 알면 우리는 등차 수열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하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등차 중앙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요즘 트렌드가 무엇이다? 곱의 미분 방법입니다. 곱의 미분 공식 꼭 알아두시고 적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8번입니다. 민망하죠? 로그의 성질입니다. 문제가 쉽긴 하지만 체크해야 될 거 보죠. 자, 너가 0보다 크다. 너도 0보다 크다. 너도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 놓으셔야겠습니다. 로그가 정의될 조건이죠. 19번입니다. 그가 가는다. 미분해서 풀면 되고요. 도함수 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이런 문제 많이 풀었으면 네,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이 됐는데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이러한 형태의 식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많이 풀어봤다고 하면 알 수 있을 거고, 자, 여기 무슨 개념이 있다? 등차 중앙 개념이 있어서 네 번째 항이 0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죠. 자, 네 번째 항이 0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좀 지우고 네 번째 항이 0이 된다. 이거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뭔가 여기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어떤 대칭성이 있지 않을까? 어떤 대칭성? 어떠한 경우에는 얘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이 문제랑 상관없이요. 어떠한 경우에 얘가 될 수가 있고요. 어떠한 경우엔 이런 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안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네, 얘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칭성은 얘가 한 번 이렇게 나올 수 있고 한 번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러한 대칭성을 가지면 합이 0이 돼서 계산이 편리해지고, 이러한 대칭성이 나와도 우리가 더했을 때 이 두 배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절대값이 언제 없어질 거냐라는 것을 찾아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문제에 힌트가 주어져 있다. 21번입니다. 주과 같은 문제인데요. 자, 이거 보고 자 미적분 학생들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삼각함수 공식에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풀이가 산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포인트가 뭐예요? 세 각의 합이 얼마예요? 파이가 나온다라고 하고, 그리고 삼각함수의 성질 사용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각을 처리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어떻게? 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동시에 나올 거다라는 소리고요.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이 상당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무슨 연습해야 되느냐? 자, 사인 법칙을 적용할 때 뭐가 필요해요? 한 변의 길이랑 이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반지름 같은 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주어진 그림에서 추출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법칙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만 봐서는 ABC라는 삼각형에 관심을 가지고 사인 법칙을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ACD라고 하는 삼각형에 관심을 가지고 사인 법칙도 정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두 개의 삼각형의 성질들을 이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연결시켜주는 것이 무엇이냐, 얘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공통이잖아, 공통. 공통인 것을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을 거다라는 소리예요. 새로운 식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을 적용한다. 그럼 뭘 봐야 돼요? 뭐 세 변의 길이를 봐도 되는 거죠. 아니면은 두 변과 뭐 낀 각을 봐도 되는 거. 그렇게 내가 공식을 적용하고 싶은 요소만 그림에서 추출해서 봐야 되겠고, 그 연습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ABC의 외접의 넓이니까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무엇을 쳐다본다? ABC로 이루어지는 삼각형을 잘 쳐다본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문제가 풀린다라는 소리죠. 22번입니다. 자,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성질에 대해서 퍼펙트하게 마스터를 하고 있으셔야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절대값을 하고 뭐 구간을 설정을 해서 뭐 이런 최대값 정보를 주는 거죠. 네. 끈기 있게 푸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2022학년도 예시문항 간단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좋은 시간이었길 바라면서요. 여러분은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아는 문제를 퍼펙트하게 풀어서 점수를 먼저 획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모르는 문제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실제 수능 현상에서 특히 앞번호에 내가 모르는
잘 안 풀리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 상당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이 문제를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하고 다른 문장을 먼저 해결하자라는 마인드로 과감하게 넘어가야 돼요. 아는 문제, 풀 수 있는 것 같은 문제를 잡으면서 시간을 소비하면 안 되겠습니다. 현명하게 문제 풀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학 빌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